장동혁 대표께서도 국힘 지도부계야 저는 묻습니다. 이영화 다 관람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는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좋지. 고생했어요. 마이크 좀 딸게요. 대표님 이거 흘렀다 이거.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바깥 추운 날씨에도 너무나 많은 애국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와주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방송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이 2026년 2월 3일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 지난 162일 만에 오늘 귀국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62일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금방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름답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풍요로운 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나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서 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입국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전환기 뉴스에 제가 발행인이자 또 기자 아닙니까? 뭐 언론이나 또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건 현재 고발당에 대해서 경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리 경찰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또 제가 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도 없고 또 제가 고발당한 것이 전환길 뉴스의 방송 내용을 가지고 고발당이기 때문에 현재도 공개돼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힙니다. 구속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해서 경찰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입국한 이유는 영화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피켓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영화 이영돈 감독 전환길 제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024 12.3 비상기험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추어진 진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개봉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나는 비상기험에 대해서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다, 실체를 알고 싶다는 분들께 이거는 어느 누구 지지 반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께 보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이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내고 저는 세 번째는 이 영화를 통해 진실을 알리게 되면 다가오는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에 여러분께서는 현재 언론을 보게 되면은 사형시켜야 된다, 무기징역이다, 유죄라 하지만 이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일이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께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회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양심을 가지고 선고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역사의 대역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전한길에게 제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쓸데없이 비상계엄 했나?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 살리기 위한 구국 결단 아닌가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이 잘했다, 못됐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통령의 통치권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있던 미국 워싱턴 DC에 지난해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습니다만은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돼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한길을 쓰레기라고 했던 그 친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2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법이 아니라 형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보면은 내란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는데 묻겠습니다. 국헌문란이면 국회에서 2시간 만에 해제 의결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해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헌문란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지난해 4월 4일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헌문란 또는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다는 근거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진술입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헌법 행위를 막고자 했는 것 아닌가. 두 번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입니다. 정치인 체포함으로 해서 그거 국헌문란이다. 세 번째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바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담 넘어가는 국회를 끌어내라는 그 진술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영배는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 당시에는 내란에 관한 것은 뺐기 때문에 내란에 관한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고가 다가오는 2월 19일 날 선고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4월 4일 이후로 내란죄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속에서 라이브로 많은 분들께서 재판 과정을 봤을 건데, 그 와중에 지난 11월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영배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유로 꼽았던 네 가지가 모두 다 거짓되고 조작되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훈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문구 쓰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했지만 그것이 비화폰이 공개되면서 전부 조작됐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에 대한 메모 역시 4번이나 바뀐 거, 그게 진실 아니고 모든 것이 조작됐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령이 메모. 세 번째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뒤에 CCTV가 공개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위정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마찬가지로 담 넘어가는 국회를 끌어내라고 그때는 진술했지만 거짓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돌아보면 문영배와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 이제 고개 들고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둘러서 8대0으로 파면 선고한 것은 잘못된,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은 사기 탄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나옵니까?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고 인터넷 세상이니까 누구나 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찾아보십시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헌문란이 있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진술,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정, 네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까지도 모두 다가 가짜라는 게 나게 됐기 때문에 국헌문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헌문란도 없었고, 또 묻겠습니다. 폭동이라고 하는데 비상계엄 그 6시간 동안에 부상자 한 명 있습니까? 사망자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한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전환기를 쓰레기라고 했던 내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반박 한번 해봐라. 나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자 지금까지 1년간 투쟁해왔고, 그리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그런 것을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남겨주고 싶어서 1년간 투쟁해왔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의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은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자, 아니요, 이제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선고를 앞두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현 판사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지기현 판사님의 손에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정상화시키느냐 아니느냐 결정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느냐 붕괴되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나는 싫다, 김건희 여사도 싫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싫고 좋음을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에서 내란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꾸 덮어씌우니까 그것만 들으니까 내란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십시오. 헌법 77조와 형법 87조를 보십시오. 어떻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기현 판사님, 아마 지금쯤 많은 외압과 회유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기현 판사님의 선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운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님의 선고 하나가 바로 저처럼 진실과 정의가 이기고 법치주의가 살아나길 바라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느냐 없느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부디 지기현 판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회유와 압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기현 판사님의 양심을 가지고 선고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을 모르는 저도 이해될 만큼 형법 87조 규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란이 될 수가 없다는 건 자명하고 온 세상 국민들이 나는 관심 없다 싫다고 하지 않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것을 무죄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내란은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일관돼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2025년 3월 7일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지에서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그때 지기현 판사께서는 3월 7일 날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석방 명령 내릴 때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유가 첫째는 구속 기간에 대해서 기존 관례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가 지나서 결국은 석방해라 그랬고, 두 번째 사유가 뭐냐? 바로 공수처가 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지기현 판사께서 석방의 사유로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켰느냐? 그래서 석방 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불법 체포야. 또 묻겠습니다. 공수처가 여러분 관심만 조금만 가진다면 공수처의 권한에 내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오직 내란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아십니까? 그때도 여러 머리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그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엮어서 같이 결국은 체포, 구속의 사유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한길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예를 들어 경찰서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전한길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또는 교통사고로 이제 구속됐다 치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는데, 갑자기 경찰이 전한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조사는 누가 합니까? 경찰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분명히 공수처는 작년 3월 7일 지기현 판사님께서 선고한 그대로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 수사고 불법 체포라는 거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고. 지기현 판사님의 선고는 너무나 위대하면서도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외압 눈치 볼 거 없고 언론 눈치 볼 거 없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는 형법 87조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가 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세상에 부상자 한 명 없고 2시간 만에 그저 비상기업 그 해제되었는데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는 지겸 판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의 다가오고 지겸 판사님의 선고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사법부 시스템이 살아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겸 판사님께서는 헌법과 법률과 아까 말씀드린 실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공소기각과 그리고 무죄를 선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귀국한 이유가 경찰 출석 그리고 영화 비켜 주십시오. 이 영화 내일 개봉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합니까?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께 과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영화 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 탄핵 역시 잘못됐다는 것을 헌법재판관 그 당시에도 8대0으로 파면 선고했던 헌법재판관이 자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계기로 비록 탄핵은 되었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만 그렇게 탄핵을 선고했느냐 하니까 촛불 집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왠지 기각 선고하면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파면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당시에 계엄군이 250명 오기도 전에 민노총 4,200명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한 지 불과 3일 만에 갑자기 내란이란 말이 등장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1년 지난 지금까지도 있지도 않은 내란이라는 유령이 전 국민들께 전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란이 유령이 아니라 실체인지 아닌지를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영화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롭고 진실된 것을 남겨주기 위한 사명감으로 이영돈 PD가 이번에 감독으로서 만들었고 저보고 제작하자고 할 때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하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 아닌가? 진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환기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벌어들이는 단 1원도 10원도 제가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고 청년들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키는 일에 다 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영화 100만, 500만, 1000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 전한길에게 쓰레기라 했던 친구에게 이 영화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진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실체를 알리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은 썩어져 가고 있고 이곳에 왜 전환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간단합니다. 뭔가 대한민국이 이상하고 있고 망해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대한민국에 무슨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고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히틀러와 똑같은 게 4가지나 있습니다. 600만 명 유대인 학살하고 2차 대전 일으켰어 1억 가까운 인구가 죽게 만든 그 장본 히틀러가 그 히틀러하고 이재명하고 비슷한 것이 4가지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근거를 댈 테니까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재명이 히틀러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히틀러는 33년, 34년 그때 국민회의에서 뽑혀진 대통령이자 총통이 됩니다. 수권법을 통해서 입법권도 가지고 행정권도 가지고 첫 번째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사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이재명 사법부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그거 막으려고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왜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 전담 재판을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을 만들었는데 가만두면은 내 진짜 내란이면은 기존 법으로도 사형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었겠습니까? 현재 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라는 것을 이재명도 알고 민주당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서 2심, 3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재명 부역자 역할하는 판사들 앉혀가지고 그냥 사형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법부 무력화, 이게 히틀러와 이재명이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종교 탄압. 지난주 금요일날 손현보 목사님께서 석방은 되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려 5, 6개월 동안 갇혀 계셨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묻겠습니다. 나를 쓰레기라고 말했던 친구에게 묻고 싶어요. 야, 정광훈 목사님 구속됐는데 사유가 뭔지 알아? 1년 전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 때 1월 19일 날 있었던 그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 조종했다고 사주했다고 구속시켰는데 그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입니다. 아니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뭘 숨기겠다고? 정광훈 목사님 도망 어디 갑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경찰에서 그 선동했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다 불기소 처분했는 거 들었습니까?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 역시 구속 사유가 안 되는데 당한 것이고 손현보 목사님 마찬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은 1개월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구속을 시켰어요. 그럼 미국이 발견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님 아들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이틀 뒤에 김민석 총리 만났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한테 대놓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김민석은 봤죠. 그리고 강경화 그 주미대사도 봤지 않습니까? JD 벤스가 현장에 있던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꾸짖듯이 했습니다. 너 왜 쿠팡 괴롭히냐? 쿠팡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손현보 목사님 구속돼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따진 겁니다. 김민석이가 그렇게 당하고 왔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언론 플레이한다고 다음 날 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15% 25% 때렸지 않습니까? 여하튼 저는 종교 탄압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렇게 말했죠. 스스로가 언론에 가짜 뉴스 내보내면 안 된다 해놓고 본인이 가짜 거짓말했습니다. 전 국민들 들었습니까? 이재명 입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손현보 목사님은 한 번도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나라가 산다는 말을 똑같이 인용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 산다는 말은 이재명을 살해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왜 국민들께 거짓말합니까? 손현보 목사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히 표현해야죠. 어떻게 손현보 목사님이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압박을 받고
이재명은 현재 종교 탄압을 하겠다. 신천지와 통일교를 빌미로 삼아서 손현모 목사님처럼 이런 정상적인 목사님과 교회까지도 뿌리째 뽑겠다, 탄압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똑같습니까? 히틀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적 제거입니다. 히틀러도 자기 반대하는 사람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내란 선동, 내란 동조로 다 지금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75만 명 대상으로 500명 TF팀 구성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찾아내서 인사조치해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정적 제거 아닙니까? 정리하면 히틀러와 이재명 똑같은 점이 네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법부 무력화 장악. 내란 전담처법 만들게 말이 됩니까 이거? 뿐만 아니라 또 법 왜곡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심죄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사법부 무력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정적 제거, 세 번째가 종교 탄압, 네 번째가 언론 탄압입니다. 전한길도 역시 기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에서 또는 지난 뉴스에서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한길을 이재명 협박했다고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고발을 지금 8건이나 당했는데 이거 언론 탄압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민노총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도 가만 놔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되어 온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이재명 똑같은 점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친중 좌파 정권입니다. 두 번째가 국회 좌파가 독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법부 무력화, 히틀러와 마두로와 이재명 똑같은 점입니다. 네 번째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마두로가 30명, 이재명은 26명으로 늘립니다. 다섯 번째가 시위에 대한 탄압입니다. CCP 아웃, 중공 반대한다면은 5년 이하 징역이 처하는데 이거 정치 탄압 아닙니까? 여섯 번째가 바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돈 나눠주겠다, 소비 쿠폰 나눠주겠다. 베네수엘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마두로 집권 전과 이후에 GDP의 80%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가 바로 화폐 가치 추락입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가의 이상한 주가 상승입니다. 야 전환기, 지금 인마 주가 종합주가지도 올라가고 코스피지도 올라가는데 뭔 소리냐가 있지만 마두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도 올라가는 것은, 코스피지도 올라가는 것은 삼성, 현대, SK, LG와 같은 반도체와 그리고 첨단 몇 개 기업입니다. 대다수 지금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제조업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종합주가지도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이상하게 올라가고, 오늘 뉴스 봤습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정했습니다. 왜 환율 방어하고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5조 원인가 그러면 넣었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국가 개입이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되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국가가 통제하는 게 전체주의고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것처럼 마두로와 이재명 똑같은 이렇게 10가지나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전환길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악법도 너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노란봉투법 만들어져서 기업까지 떠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전환길은 쓰레기라고 말했던 친구도 과연 답변 한번 해봐라. 노란봉투법 만들고 방송 3법 만들어서 언론 통제하고 MBC, KBS, EBS 전부 다 방송 3법 만들어서 노조가 다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그뿐만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 건절법 해가지고 지금도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은 허위 조작 정보에면은 아까 거짓말은 이재명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놀랍게도 허위 조작 정보 건절법은 미 국무부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경고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오늘 귀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저도 제가 뭐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영웅입니다, 영웅.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환계, 너무 고맙습니다. 전환계. 저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 경찰 출석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영화 홍보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일 개봉되니까 많은 국민들께 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형법에 근거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형법 87조를 적용하더라도 국권문란과 폭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님의 바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되는데 저는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반대를 떠나서 부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 세대와 자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고 그리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부 시대에 무너지느냐 살아나느냐 마지막 희망이 지기현 판사님 선고니까 부디 외압이 엇내리지 말고 하늘 보기에 떳떳하고 땅을 내려다보아 부끄럽지 않도록 부디 잘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두로와 10가지가 똑같은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히틀러와 똑같은 4가지의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전환길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기업가를 옥죄고 민노총 같은 단체가 폭력단체가 전부 노사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나라, 그런 경제 구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소비 쿠폰 나눠주고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해주는 그런 선별적 복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치가 존중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그래서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들어서서 한 게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군사훈련 축소, 그리고 군대에 지키는 군사가 군인이 총이 아니라 3단봉 들고 있게 하고, 그리고 간첩 잡는 기무사를 문재인 때 없앴고 이번에는 방첩사를 또 없앱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유엔군은 휴전했으니까 가도 좋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미군만은 남아달라 해서 그 덕분에 지난 72년 동안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주둔함을 해서 전쟁 없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해 보십시오. 전환길이가 범죄자입니까? 제가 무슨 나라를 없애려고 합니까?
전환기를 보고 거구라 가던데 그렇게 서는 기사님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도 통영을 조장한 적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일으켜서 전 세계 지금 10위권 국가가 될 만큼 풍요로운 나라 되었는데 제가 해외에 가보니까 우리 교민들께서 720만 해외 교민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와 똑같은 4가지 마두로와 똑같은 10가지가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에 한미동맹 불안한 걸 보고 이건 안 된다.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공소기각과 무죄 선고받고 윤핵인 되고 부정선거 척결하고 그리고 배신자들을 다시는 의심거리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길단을 만들어서 10만 의병 조직하자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만들었고 현재 4만 명 다 돼갑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화 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 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물 챙겨줘 물. 아니 챙겨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마시죠 질문. 못 들었어요. 네, 경찰은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현재 경찰도 마찬가지 수사관께서 이렇게 시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변호사분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현재 원래 서울 경찰청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동작 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동작 경찰서에 갈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영화 개봉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장 대표는 내일 영화를 보러 오시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시니까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고속단체 연설을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안 흔들립니다.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윤핵인 장동혁 대표께서 대전 연설회 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자유민주주의 살리겠다. 그래서 탄핵 반대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했던 그들, 그 아스팔트에 계신 시민들, 그들이 국민의힘을 살렸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대전 연설회 덕분에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는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대한민국의 배신자 대명사가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비상계엄 때 해제 그 당시에 가결되지 않았어.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6.3 대선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탄핵안에도 찬성했고, 친한파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 위한 내란 특검 만들 때도 민주당 손잡고 찬성했던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동희 대표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하고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지 분명히 선을 그어주기 바라고,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분명히 저는 장동희 대표도 버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은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대표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선거 반대 척결하길 바랍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는 기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700개 투표 다 가져갔습니다.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바이든한테 패배했던 대선 때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걸 밝혀내고자 하는데 수많은 실정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입니까? 두 번째, 우리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2020년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입니까? 기자분들께서 양심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스마트 매틱, 우리나라 미루 시스템 전부 다 연결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음모론자라고 하는 분께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신하잖아요.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다 하잖아요. 전환기를 주자는 게 뭔데요? 개선하자. 왜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덮고 가냐? 부정선거가 있으면 있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개선하자고. 투표함 열어보고 서버 까보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환길 주장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시라고요. 개선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만식 정신 차려. 반장선거 가자고. 그리고 전산하는 해킹 위험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전투표 없애고 전산하지 말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부정선 음모론자가 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없애자.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아닙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물었던 것에 대해 답변 마저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도 국힘 지도부계야 저는 묻습니다. 이 영화 다 관람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도 관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도 관람하십시오. 국힘 지도부도 반드시 관람해 주셔서 국민들께, 이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돈 벌 생각 하나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장동희 대표께서 또 국힘 지도부가 이걸 다 보기를 저는 뭐 약속된 건 아니지만 기대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내일 있는 교섭단체 연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에 장동희 대표께서 어떤 멘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원칙론으로 이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 혹시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방청하실지 그리고 면회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과 그리고 무죄 선고받기를 소망하는 애국시민 국민 여러분께서 다 모여 주십시오. 우리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반드시 가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지난 162일 동안 어디서 어떤 걸 하셨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네, 머물렀던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있으면서 연설 21번 했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 9번 했고, 그리고 또 인터뷰입니까 해서 어쨌든 21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제가 공개하진 않지만 백악관 인사들도 만났고 미국에 대한 내부 사정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혹시나 국민들께서도 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도와주는데 그게요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상은 제가 그것도 알게 됐고요. 특히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 해외에 계시는 교민들께서 제가 머무는 동안에 많이 지원해주고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도 제가 새삼 느꼈고, 애국심이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디 하여튼 그런 저는 교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한 말씀 이제 짧게 짧게 한 하겠습니다. 말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짧게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예. 자, 우리 전환기 쌤 질문 짧게 한 없으시면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전환기 쌤은 이른바 계몽령 이후에 깨어나서서 지금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직도 많은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이 선관위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그분들의 응원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네. 그분들이 뭘 얻고자 그렇게 맞습니다. 추운 데서 1인 시위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언제나 장동희 대표께도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담 줄까 싶어서 일부러 연락 안 드렸습니다. 저는 오직 평당원으로서, 국힘 책임당원으로서 장동희 대표가 잘하기를 바라고 국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지지를 많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평당원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자유 한길단 만든 것도 의병조직 10만 만들어서 자유대한민국 지키자라고 한 것이고, 또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라는 감사합니다.